광숙은 서재에서 발견한 메모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종이엔 수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실명 위험 가능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실명?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남편 동석이 두 눈을 잃을 수도 있는 수술을 광숙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동석은 무엇을 지키려 이 위험을 감수한 걸까요? 오늘은 한동석이 실명 위기까지 가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마지막 회 예상 줄거리를 전해드립니다. 그 답은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광숙과 동석이 쌍둥이 임신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날로 이어집니다. 임신이네요. 쌍둥이입니다. 초음파실의 정적을 깨는 의사의 목소리에 광숙은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둘이래요. 한 번에 두 아이가 찾아오다니 꿈만 같아요. 광숙은 동석의 손을 꼭 붙잡았고 동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새겼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은 광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밀려오는 벅참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 아직은 실감이 안 나요.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동석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실감 날 거예요. 이제 광숙 씨 진짜 엄마가 되는 거니까요. 광숙은 임신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공주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공주실은 깜짝 놀라.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이게 웬일이니? 너무 잘 됐다. 라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주실이 놀라 감격스러운 숨을 몰아쉴 때 옆에서 전화를 듣고 있던 동석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광숙 씨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광숙은 숨을 고르며 엄마, 쌍둥이래 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주실은 더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지금껏 꿋꿋이 잘 버텨서 하늘에서 큰 선물을 주셨나 보다. 그치? 공주실은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놀람과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광숙은 공주실과의 통화를 끝낸 후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안도와 감사가 뒤섞인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석은 비어있는 안쪽 방을 아기방으로 꾸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접 고른 아기 침대 2개와 작은 서랍장, 아기 옷과 가구, 곰인형 2개를 나란히 놓으며 방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옷을 정리하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희들 곁에서 오래오래 지켜줄게. 우리 쌍둥이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아빠가 너희랑 매일 놀아줄 거야. 동석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곰인형을 안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날 저녁 광숙은 행복한 얼굴로 뱃속의 아이들을 어루만지며 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애정이 묻어났고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쌍둥이 임신으로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더 커진 동석은 회사에서도 더 힘을 내며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눈이 뿌옇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고 밀려있던 결제 서류를 보던 동석은 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박 실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회장님? 동석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글씨가 뿌옇게 보이네. 시야도 흐려지고 아무래도 안과 한번 가봐야겠어. 박 실장, 안과 예약 좀 해줘. 가뜩이나 나이도 있는데 건강에 이상이 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동석은 앞으로 태어날 쌍둥이들을 위해서라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빨리 확인하고 챙겨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 실장이 예약해준 병원으로 향한 동석은 곧 안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 중이시네요. 현재 수정체가 매우 단단해진 상태라서 수술이 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실명 위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실명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마음 한켠에서 왠지 모를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태어날 쌍둥이들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겨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원 진료 후 회사로 돌아온 동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박 실장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박 실장하고 나만의 비밀이야. 며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올 거니까 집사람 걱정 안 하게 그냥 출장 간 걸로 해줘. 박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날 아침 동석은 광숙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용히 전했습니다. 지방에 일이 있어서 며칠 출장 다녀올 거예요. 나 없는 동안에도 내 생각 많이 해요. 그는 출장 가는 척 간단한 짐을 챙겨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석이 나간 뒤 광숙은 서재에 들어가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한쪽에 놓인 메모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엔
수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실명 위험 가능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실명?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광숙의 손끝이 떨리며 메모를 움켜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고를 새도 없이 그녀는 차키를 움켜쥐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동석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병원 복도에서 대기하며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수술에 대한 내용과 주의사항들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고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 중인 동석을 발견한 광숙은 급히 달려들어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동석은 광숙이 나타난 것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이럴까봐 말 안 한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광숙은 눈물이 고인 채 당신 눈 잘못되면 어떡해요? 라고 말했고 동석은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답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내가 두 눈을 다 잃는다고 해도 여보랑 우리 쌍둥이들은 끝까지 지킬 거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요. 동석은 광숙을 안심시키고 수술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석이 수술대에 눕자마자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취 후 수술이 일정 부분 진행되며 긴장된 공기가 감돌던 중 예기치 못한 출혈이 발생해 동석은 실명 위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의 긴박한 목소리가 오갔고 동석은 잠결 속에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던 광숙은 안에서 오가는 의사와 간호사의 긴박한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며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듯 서 있던 그녀는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말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 끝에 출혈이 잡히고 시야도 안정되며 실명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동석은 잠에서 깨어날 무렵 희미한 빛을 감지했고 곧 광숙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음을 깨닫고 안도했습니다. 광숙은 그의 곁에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치며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회복실에서 동석은 눈을 조심스레 뜨며 흐릿하게 남아 광숙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광숙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동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나 잘 보여요? 동석은 가볍게 눈을 깜빡이며 나는 괜찮아요. 잘 보여요. 내가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광숙 씨 잘 보이니까 이제 그만 걱정해요. 라고 담담하게 웃으며 광숙의 불안을 달랬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계기로 동석은 쌍둥이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더 열심히 챙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개월 후 광숙이 산통으로 병원에 실려오고 같은 날 오홍수와 지옥분도 출산을 앞두게 됩니다. 복도에는 동석과 술도가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분만실 앞 복도에서 가족들은 서로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별일 없겠죠? 오홍수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공주실은 두 산모 모두 순산해야 할 텐데 라며 손을 모아 쥐고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복도의 감도는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시계를 바라보며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리거나 숨을 고르며 조용히 산모와 아기의 무사함을 빌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병원 로비 전광판에 안내 문구가 떴습니다. 마광숙 산모 공주님, 왕자님 탄생, 지옥분 산모 왕자님 탄생. 모두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가족들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산모가 무사히 순산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지만 오천수는 기쁜 와중에도 미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는 미순에게 새벽부터 재수씨랑 형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프지? 뭐 좀 먹으러 가자 라며 미순이 좋아하는 설렁탕 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미순은 모두가 광숙과 지옥분의 출산 소식에 환호하며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속으로 조용히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두 산모가 무사히 아기를 품에 안은 모습을 떠올리자 기쁨과 동시에 깊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불임으로 인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자신만 다른 세상에 서 있는 듯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설렁탕집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미수는 코끝을 스치는 음식 냄새에 얼굴이 굳더니 갑작스레 헛구역질을 하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오천수는 깜짝 놀라며 미순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아? 어디 불편해? 조금만 참아. 집에 가서 쉬자. 라고 다정하게 걱정했습니다. 미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와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한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고 놀랍게도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곧 병원에서 최종 확인을 받은 미순과 천수는 기적 같은 임신 소식을 확인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오천수는 미순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말을 꺼냈습니다. 미순아, 우리 정말 아기를 갖게 됐다니 믿기지가 않아.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미순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내가 아이를 갖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꿈만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새로 찾아올 가족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편 동석은 쌍둥이들 육아에 한창이었습니다. 아기 젖병을 소독하고 분유를 타서 아기들에게 먹였으며 그 와중에 건강을 위해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광숙은 행복한 얼굴로 쌍둥이들을 어루만지며 동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그러다가 100살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농담을 던지자 동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20살까지 살아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집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 후 아기들 100일 잔치를 위해 가족 모두가 술도가에 모였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새아기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에 아빠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석은 쌍둥이들을 번갈아 안아들며 얘들아, 아빠 여기 있잖아, 울지 마 라고 달래고 오흥수도 아들을 안고 우리 왕자님, 아빠가 왔다. 아빠 보니까 좋아요? 까꿍 하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동석과 번갈아 가며 쌍둥이를 품에 안고 우리 이쁜 둥이들 할머니가 있으니 걱정 말아라 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고자동은 한이를 안고 우리 한이 언제 이렇게 다 컸나 하며 한이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내 어른이 아이를 하나씩 맡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천수는 작은 접시를 들고 나오려는 미순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당신 홀몸도 아닌데 이런 걸 들고 다니면 어떡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어. 다 내가 할게. 라며 호들갑을 떨며 팔불출 남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잔치는 아이들의 울음과 웃음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목소리로 가득 차며 훈훈하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결혼 10일 만에 남편 오장수를 교통사고로 잃고 빚더미에 오른 독수리 술도가와 4명의 시동생들을 홀로 이끌어야 했던 마광숙. 명랑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남편의 막걸리 제조 비법을 이어받아 술도가를 다시 세우며 시동생들과 함께 성장해 나간 그녀의 이야기는 매주 웃음과 눈물을 선사했죠. 그 과정에서 호텔 회장 한동석과의 새로운 사랑을 키워가며 사별의 아픔을 딛고 다시 삶의 희망을 찾는 마광숙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죠. 이렇게 6개월간 주말을 책임졌던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가 아쉽게도 이제 주말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네요.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예상 줄거리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더 재미있는 예상 줄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